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목요일 날 보고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로 빨리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겠고, 저번 라이브 때 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영상이 다 안 올라와 갖고 여러분들이 못 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는 그런 것들 철저하게 신경 써서 다시 강의를 짰습니다. 맞아요. 저 저작권 걸렸었어요. 그래갖고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집해서 올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번 시간 못 본 것들은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들 개인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요. 웬만하면 외출 자제하시고 이렇게 충남 온라인 학교에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PPT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PPT 보시면 조선의 문호개방이라고 선생님이 띄워놨어요. 조선의 문호개방인데 여기 보면은 순서를 오늘 같이 볼 거예요. 순서 보면은 통상개국론의 대두, 강화도 조약의 체결과 개항, 서양 열강과의 수교, 개화파와 위정척사 운동 순으로 나갈 겁니다. 그 전에 바로 수업 시작하면 조금 그러니까 선생님 댓글 읽어주는 선생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공부 싫어 친구가 선생님도 코로나 조심하세요 했어요. 김광민 친구 왔네요. 제가 아는 김광민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네. 교육용으로 쓰는 건 저작권 제재 안 받을 텐데, 전 애녹 친구가 물어봤는데, 교육용으로 쓰더라도 유튜브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막아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렸습니다. 네, 맞아요. 역사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역사는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뭔가 공부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하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다 하면은 훨씬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교과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쉬운 역사책, 만화책 같은 걸로 접근하면 역사가 훨씬 친숙하게 다가와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나 친구 유하. 네. 우주자몽 친구 공부하기 싫은 게 아니고 공부가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공부가 좋아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뭔가 알아간다는 게 선생님은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간다는 그 재미를 알면은 공부가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아인 닮으신들 은하설 친구 너무 좋습니다. 유아인 좋아요. 선생님 이런 댓글 너무 좋아요. 네, 선생님 김한율이에요. 저번 영상 안 올라오나요? 네, 저번 영상 곧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맞아요. 저번 시간에 너무 빠르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속적으로 이렇게 댓글로 소통할 거니까요. 이 친구들 댓글에 계속해서 선생님과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김정빈 친구, 유아인 노노, 박보검 좋습니다. 이런 거 선생님 읽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면 통상개국론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통상개국론이 무슨 뜻일까요? 아는 친구 댓글에 빡빡 올려주세요. 소고기똥 친구가 선생님 출판사 어디 거예요? 하는데 선생님 저희 내포중학교는 비상교과서를 써서 선생님 비상교과서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김인관 친구 선생님 그렇게 올릴 거예요. 저작권 다른 부분만 잘라서 올릴 겁니다. 네, 좋아요. 통상개국론이 뭐냐? 여러분들 이제 수업에 조금 집중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맞아요. 예현 친구, 김예현 친구, 서양과 통상, 협상해서 나라를 여는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통상이라는 건 서로 통한다, 서로 통해서, 서로 교류해서 개국, 나라를 여는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부국강병을 위해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부국강병,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어요.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한다라는 걸로 인해서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박규수 이 아저씨는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통상개국론에 의해서 그 원인으로는 그 배경으로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1863년 밑에 보면은 연표가 있는데 1863년 고종이 즉위되고 나서요. 고종이 즉위되고 나서 쭉쭉쭉 흥선대원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경복궁도 중건하고 병인 양료도 치르고요. 신미양료도 치렀었죠. 그러고 나서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하야합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하야하는 데 있어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도끼를 들고 경복궁 앞에 광화문에 나가서 상소를 올립니다. 이 상소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이 도끼로 내 목을 치거나 할 정도로 강한 상소를 올려요. 이로 인해서 고종이 친정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대내적인 요인인데요. 친정이라는 건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하게 돼서 민씨 세력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네,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었죠. 하지만 민씨 세력, 그러니까 외가 세력과 고종은요 개화 쪽으로 방향을 틀습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운효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운효호 사건은 일본의 군함이 와서 강화도에서 포격을 함으로 인해서 조선과 외교를 하자, 통상을 하자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 사진을 보면 이렇게 운효호가 나왔어요. 운효호를 그린 그림인데 운효호가 당시에 일본 배인데요. 일본 배가 조선에 와서 우리 조약을 맺자 또는 우리 서로 통교를 하자라고 하면서 대포를 팡팡 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통교를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하면서 강화도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일본의 요구였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일본을 어떻게 생각했죠? 네, 그냥 오랑캐였습니다. 오랑캐라고 생각해서 일본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입장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일본과 서로 우리가 교류를 해서 일본 애들에게 더 이득을 주는, 일본 애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 조선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똑같이 운효를 갖고 오면서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 사진 보이시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한번 여러분들 추측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뭐 하는 사진 같아요? 여러분들 댓글에 한번 올려주세요. 어떤 것 같아요? 네, 강화도 조약 박신유 친구가 올려줬어요. 맞아요. 한의지 친구가 회의라고 해줬어요. 회의하는 모양 같아요? 그러면 어디가 조선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준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아니면 왼쪽에 있는 사람 어디가 조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강화도 조약 맞아요. 불평등인 강화도 조약. 네, 불평등인 강화도 조약 이렇게 예현 친구가 또 얘기해 줬는데 맞아요. 오른쪽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에요. 오른쪽이 조선 사람이고요. 왼쪽이 일본 사람입니다. 이거는 당시 상상화로 그린 거지만 그 당시가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자를 쓰고 있죠. 그리고 한복, 관복으로 추정되는 걸 입고요. 왼쪽에 일본들은 단발을 했어요. 지금처럼 머리를 깎았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개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조, 4조, 7조, 10조를 읽고 이 조약을 맺었을 때 조선이 얻을 수 있는 이득, 조선에게 좋은 점은 뭘지 한번 써주세요. 조선이 이 조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뭘까요? 네, 이거 불평등 조약입니다. 하지만 한번 왜 불평등 조약인지를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없어요. 없다. 별로 없을 것 같다. 근대적 문물 광민이가 얘기하고요. 네, 정제 PPT 춤춰요? PPT가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좋은 거 하나도 없을까요? 그럼 1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죠.
네, 연홍 친구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근대화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원을 얻을 수 있어요. 민서 친구가 얘기해주고, 일본과 신유 친구가 교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 조약 내용을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거 좋은 얘기 같지 않나요? 네, 조선은 자주국입니다. 라는 걸 이 조약에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조선은 자주국이 아니었어요. 였다라고 전 세계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독자적으로 조약을 맺는 거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의 견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 문구를 항상 맨 처음에 넣었다. 맞아요. 청나라 헤리티치 친구가 청나라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맞아요. 다 쳐들어갈 때 포장을 잘함 뭐 이런 거는 꼭 일본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그런 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약 내용을 하나하나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조 볼 거예요. 부산 외에 2곳에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이거 보면 항구를 개항한대요. 항구를 개항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은 뭘까요? 이 문구에서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교류가 가능하다. 맞아. 아뚜임렛 친구가 교류가 가능하다. 비타 500 친구가 교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줘요. 맞아요. 항구를 열면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연김 친구가 부산, 인천, 원산을 개방하여 일본이 마음대로 들어오기 위함이에요. 오, 좋아요. 그리고 워커 친구가 외국 문물 수입 가능, 일본 애들이 식량이나 금속 등을 다 지네 나라로 가져감.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맞아요. 이걸 통해서 항구를 개항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겠죠. 바로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선국만 연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어디를 연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조, 연해의 섬과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이거의 문제점은 뭘까요? 이거의 문제점이 뭐예요? 네, 조선국 연해의 조선의 해안선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조선의 해안선을 일본 사람들이 자유롭게 측량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도를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데 쓸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맞아요. 치외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맞아요. 어느 나라, 선생님이 외국에 가서 거기서 죄를 지었는데 그 나라 법에 따르지 않고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심판이 되어진다면 별로 평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또 근데 일방적인 교류다. 우리가 나라 바다 측정하고 공격할 수 있게도 만들고 우리 국민이 너네 나라 사람 때려도 무죄야. 뭐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치해법권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해도 일본에서 재판을 해서 훨씬 손방망이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라는 걸 또 보려고 해요. 강화도 조약 말고 강화도 조약의 다른 부속 조약들이 있는데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항목도 있고요. 양국의 무제한 유출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과연 좋은 걸까 나쁜 걸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여러분 관세가 뭘까요? 관세가 뭔지 빨리 써주세요. 그럼 무관세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광민 친구가 무관세 했어요. 그럼 무관세가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세금, 비타 500 친구가 세금 얘기했어요. 희원 친구가 부속 조약이 뭐예요? 하면은, 강화도 조약이 메인 조약이라면 그거에 딸린 조그만 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수입 상품의 세금 맞아요. 지성보라 친구가 얘기했어요. 교류할 때 내는 세금 CCTV 친구도 얘기하고 연홍 친구도 다 얘기해줬어요. 맞아요. 다른 나라와 교류할 때는요, 그 나라에서 갖고 오는 수입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 그걸 관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수입하고 수출하는 데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는 조약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고 일본 나라 물건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 관세를 많이 때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조금 이따가 또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 양곡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먹는 쌀, 보리, 콩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막 나간다라는 거예요. 막 수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출이라고 표현했지만 수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우리나라도 당시에 식량이 부족했다라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조약들을 체결하고 나서요, 조선은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첫 번째,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보려고 합니다. 조미니까 미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미? 네, 맞아요. 미국을 말합니다. 미국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미국과 조선이 서로 수호 통상조약을 맺었다. 그 원인은 일본의 세력 확대와 러시아의 남하는 밑으로 내려오는 걸로 인해서 청나라가 불안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일본이 세력이 커지고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왜 청나라가 불안할까요? 왜 청나라가 불안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써주세요. 일본이 커지는 거랑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랑 그거 다 조선과 관련 있는 건데 왜 청나라가 불안할까라는 거예요. 네, 중국이 약화되었다. 가운데니까요. 비타오백 친구 그냥은 없어요. 선생님 수업에. 네, 땅 없어지니까 세한 친구가 네, 러시아가 청나라를 침입해. 신유 친구가 잘 생각을 했어요. 청나라 땅을 뺏기니까 한의지 친구가 맞아요. 조선이 청나라랑 친해서 소리는 네, 영토가 없어져서 맞아요. 청나라 입장에서는요, 러시아가 밑으로 계속 내려옴으로 인해서 청나라 국경이 불안해지고요. 일본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일본은 청나라로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고요. 당연히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나 일본이 조선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조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끼리 서로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미국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조선이 서로 조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요. 이로 인해서 관세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치외법권과 최국대우를 인정했다. 여기는 강화도 조약과 다르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과 조약을 맺고 이거 이렇게 되니까 너무 관세가 불리하구나 해서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치외법권 역시 일본처럼 인정해 주고요. 최혜국 대우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최혜국 대우가 뭔지 아시나요? 최혜국 대우 아시는 친구들은 빨리 댓글에 한번 올려주세요. 네, 최혜국 대우가 뭘까요? 최혜국 대우 최고의 혜택을 주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최대 혜택국 맞아요. 전 애녹 친구가 잘 말했어요. 최대 혜택국이에요. 어떤 혜택을 주냐? 이때 조약을 맺고 나면 다음에 미국 말고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어서 거기서 진짜 좋은 혜택이 있으면 미국도 자동적으로 그 혜택이 적용된다라는 조항이 바로 최국 대우예요. 이거 거의 사기죠. 네, 그래서 다음 영국 더 좋은 게 있으면 역시 미국도 다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항목이 들어간다. 역시 이것도 불평등 조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도 정말 많은 나라와 수교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은 왼쪽 위에 보면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순으로 정말 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원산개항, 인천개항, 부산개항 해가지고
새 지역을 강화도 조약 때 개항한 것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화가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통상 수교를 하고 나서 이제 조선에는 개화파가 점점 커진다라고 보면 돼요. 다른 나라와 더욱더 통상 수교를 해야 된다, 서로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박규수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통상개국론에서 나왔던 그 박규수입니다. 이 아저씨가 그 제자들을 키우게 되는데요. 그 밑에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김홍집 이런 아저씨들 이름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저씨들에게 개화 사상을 전파하고요. 이 아저씨들이 과거 시험을 보고 정계, 그러니까 정치판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개화파가 하나의 큰 세력으로 성장하고요. 고종이 개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화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이 사진에 나온 이 그림이 박규수라는 아저씨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박규수 아저씨의 사랑방에서 김옥균, 박영용, 김홍집 이런 사람들이 개화 사상에 대해서 당시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 다른 나라는 이랬다 저랬다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처럼 보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사진 같아요? 네, 뭐 하고 있는 사진 같아요? 네, 그림이에요. 영국 사람이 영국 신문에다가 올린 그림인데 뭐 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해삼바 친구가 조선통신사라고 써줬어요. 예현킴 친구가 수신사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신사예요. 사절단 유진열 친구도 얘기했네요. 사절단 다 같은 거죠. 외국 사신행차 세한 친구가 얘기했고 맞아요. 다 조선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신사입니다. 수신사는 통신사랑 같은 말이에요. 통신사가 강화도 조약 이전에는 통신사라고 불렀고 그 이후에는 수신사라고 불렀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조선 사람이 일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더 본격적으로 볼게요. 개화 정책의 추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관청 하나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고종이 적극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거예요. 1880년에 만들어서 개화 정책을 다 총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절단을 파견해요. 유학생도 파견하고. 그래서 일본에 아까 말했던 수신사 이런 친구들이 가고요. 그리고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의 수신사도 같이 파견합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일본의 발달된 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청나라에는 영선사라는 걸 보내고요. 미국에는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정말 청나라에서 기차도 보고 다양한 것들을 보고 미국 가서 진짜 훨씬 발달된 기차나 당시 상상도 못했던 아파트 같은 높은 건물들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 와, 내가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많은 사신들이 그걸 깨닫고 야,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근대적 기구들을 설치해요. 그래서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방문국은 신문을 만드는 출판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기창은 무기를 만드는 근대적인 공장이라고 보면 되고 전환국은 지금의 조폐공사라고 보면 돼요. 지폐를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군대도 더 발달된 군대 조선의 구식 군대보다는 새로운 군대 신식 군대라고 하면서 별기군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사파를 보면 보빙사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어떤 상황의 그림인지 빨리 댓글로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빙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누가 보빙사고 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뭐고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준식이 아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좋아요.
네, 준식이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현 친구가 큰절로 인해서 대통령이 놀라는 거다. 아, 절하고 있네. 채윤이 잘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법인사가 미국의 대통령에게 절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엄청 놀랐어요. 왜? 미국은 어떤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신하가 임금에게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절을 했어요. 절을 하고 심지어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왕이 고개를 들라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고개를 들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몸에 배어있는 이렇게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을 했다라는 걸 보면 되고요. 그만큼 다른 문화였고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대서특필하면서 다른 문화라는 걸 서로 알아갈 수 있었고요. 여기 보이는 별기구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죠? 네, 맞아요. 바로 군인들입니다. 지금의 군인들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의 군인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뭔가 들고 서 있는 거는 역시 총일 거예요. 근데 복장이 조금 많이 다르지 않아요? 네, 복장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막 방탄 헬멧에 막 여러 가지를 끼지만 그때는 그냥 한복 같은 거에 갓을 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다라는 긴 친구가 있는데 당시 우리 조상들은 키가 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키가 진짜 많이 컸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지금처럼 삼시세끼를 다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키가 크고 싶어도 클 수 없어서 조선의 평균 신장이 상당히 낮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개화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다면 개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학교만 봐도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안 돼 계약을 좀 미뤄야 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항상 존재해요. 그게 사람들이 사는 거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거고 항상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위정척사 선생님 한자를 써놨는데 혹시 한자 아는 친구 있으면 해석이 될 거예요. 선생님도 잘은 몰라서 해석을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보면은 딱 보일 거예요. 지킬 위자입니다. 뭘 지킬까? 바를 정자를 지킨다. 바른 것을 지키고요. 물리칠 척, 뭘 배척한다? 뭘 물리쳐요? 그렇지. 간사한 것을 물리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위정척사는 바른 것을 지키고 간사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바른 것을 보고 간사한 건 뭘까? 광민이가 얘기해 줬어요. 성리학을 수호하고 서양을 배척하자. 아, 너무 멋있어요. 광민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당시 조선의 유생들의 입장에서는 바른 것, 정의라는 것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이고요. 서양의 문물이에요. 기독교도 가능하고요. 서양에서 하는 자본주의든 아니면 다양한 서양의 물건들, 기계 이런 것들 다 간사한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과연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순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60년대에 뒷받침했다라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안 돼. 우리 저기 안 할 거야. 더 이상 개방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위정척사 이 유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어요. 맞아. 우리는 서양과 통교하면 안 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항로와 기정진이라는 아저씨가 있고요. 70년대에는 외양일체론이라는 걸 최익현 아저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외양일체론 무슨 뜻일까요? 외양일체론? 맞아요. 일본을 말해요. 양은 서양을 말해요. 일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양일체는 외놈이나 양놈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도 통교하지 말고 서양 사람들과도 통교하지 말자라는 게 최익현 아저씨의 이야기였다라는 거고 1880년대는 조선 책략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요.
아까 수신사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수신사 때 수신사를 여러 번 갔어요. 2번, 3번을 가는데 두 번째 수신사 김홍집이라는 아저씨가 조선 책략을 갖고 와서 이거를 조선에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조선 책략에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미국과도 잘 지낸 다음에 어디를 견제하자?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영남지방, 지금의 경상남도와 북도를 영남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던 유생 만여 명이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만인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린 러시아와 서로 배척한 일이 없고 미국도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데 이런 걸 왜 합니까 하면서 난리를 일으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아저씨가 이만손 그리고 홍제학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1890년스럽게 항일운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석, 이소웅 이런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연표를 보면 1873년 흥성군이 하야하기 이전까지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했고요. 70년대는 외양일체론 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니까 일본 애들과 통교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고요. 1882년, 80년대는 미국과 통교하는 것도 역시 위험하다 하면서 영남 만인소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90년대 동학농민 운동과 을비 사변을 기반으로 해서 항일 의병 운동으로 적극적인 항쟁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방금 개화를 해서 조선이 발전하고 다양한 문물 조선을 지켜야 된다. 위정척사 파트에서 통상수교의 거부의 입장에서를 봐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당시의 조선의 입장에서 통상수교를 거부해야 되나? 흥선대원군처럼 아니면 지금 고종의 정책처럼 문호를 개방해야 되나? 여러분들 한번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근데 그냥 댓글 쓰면 안 돼요. 나는 통상수교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근거를 대셔야 됩니다. 주장에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이유로 나는 통상수교 거부를 해야 돼요. 나는 무엇해서 무엇 해야 돼요. 이거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준영 학생이 이모군란은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모군란은. 네, 통상수교에서 일본보다 먼저 해야 됨. 네,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통상수교를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문호개방. 도윤이 친구가 문호개방을 이야기하고요. 일본보다 먼저 통상수교에서 선빵 쳐야 됨. 아뚜임네 친구가 선빵을 치라는 건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문호개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해서. 네, 태웅 친구 이모군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저는 나라 발전시키기 위해 통상수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호개방을 경제 성장해요. 우리도 빨리 근대화를 해야 해요.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다 그쪽으로 쏠릴까요? 통상수교 거부해야 된다는 친구 한 명도 없나요? 통상수교 거부를 해야 된다라는 친구가 한 명도 없을까? 통상을 거부해도 서양은 언젠간 무력으로 개방해서 막 문호하고 지켜야 더 근대화를 이루어야 된다. 통상수교를 거부해야 합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나라만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이다. 너무 잘 써줬어요. 콩콩 친구. 문호개방. 통상수교 뜻이 뭐예요? 통상수교는 서로 통하면서 수교, 그러니까 서로 악수한다라는 의미로 서로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압도적인 것 같아요. 통상수교 거부보다는 문호개방이 압도적인데 여러분들이 밑에 이제 이번 거는 안 잘릴 거예요. 저작권 문제가 안 돼서 안 잘릴 거니까 밑에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한번 써주세요. 선생님이 옆에 1, 2, 3을 쓴 이유는 시대적 배경과 맥락의 입장에서 나는 통상수교 거부를 해야 된다 또는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라는 걸 쓰라는 거고 또는 조선의 경제나 산업을 봤을 때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아니면 종합적으로 개항 이후의 결과가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조금 문호개방으로 쫙 가서 통상수교 거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조선은 당시에 농업국가였어요. 농업국가고요. 서양 세력은요. 공업국가입니다. 공산품이 와요.
딱 봐도 이런 옷 있죠? 선생님 면 같은 거는요. 우리나라는 다 목화에서 따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고 비쌌습니다. 하지만 서양은 공장에서 찍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경우 우리나라 산업들이 엄청나게 망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걸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도 해본 다음에 댓글로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걸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든 다다음 시간에든 충남 중학교 역사 대항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친구들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인터넷 컴퓨터로 하는 친구는 인터넷에 카훗이라고 치거나 핸드폰 있는 친구들은 역시 구글 스토어에 카훗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구글에 이렇게 선생님처럼 카훗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카훗 여러 가지가 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플레이 카훗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게임 핀 화면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위에 거 누른 친구들도 이런 화면이 나오니까 플레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게임 핀 화면으로 가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할 수 있는지, 지금 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할 친구들은 구글 스토어에서 카훗이라는 걸 쳐보시면 돼요. 앱스토어에도 있을 거예요. 카훗이라고 치셔서 선생님은 열기로 떴지만 설치를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홈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엔터핀이 있습니다. 엔터핀에 엔터 들어가시면 역시 이런 화면이 나와요. 게임핀을 쓰는 화면이 나오니까요. 한번 여기까지 해보세요. 그냥 나는 어플 깔기 싫어요, 데이터 없어요 하는 친구는 그냥 인터넷에다가 카훗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플레이 카훗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이걸 띄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핀 번호에다 6419892를 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게임 핀을 벌써 들어왔어요. 6419892. 좋아요. 엔터. 예, 많이 들어오네요. 준호, 좋아요. 이구중 임수아, 좋아요. 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막 엄청 들어가네요. 네. 조제이쌤 저격, 이상한 댓글은 쓰지 마세요. 이상한 친구는 강퇴합니다. 그저 사람, 임서연. 네.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넘었어. 오늘은 연습 게임을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연습 게임 한번 이게 잘 되는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는 다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이름, 자기 지역 중학교 이름을 걸고서 한번 1등을 가려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선생님 생각에 1등 하는 친구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받고 아직 못 들어온 친구는 다음에 들어오도록 할게요. 몸풀기 게임입니다. 몸풀기 게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연습 게임이에요. 역사쌤은 잘생겼다. 네, 이건 짧으니까 여러분들과 연동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 아니라고 한 친구들 꽤 있네요. 조심하세요. 네, 친구가 가장 빨랐습니다. 지금은 점수 없어요. 일단은 쉽게 연습하는 거 몇 개 가볼 거예요. 선생님 이름입니다. 선생님 이름. 이름입니다. 네. 많은 친구가 맞춰줬어요. 이제부터 점수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점수 들어가요. 선생님의 생일이에요. 그냥 찍으세요. 아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대부분 모를 테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네, 빠르게 올라가요. 네. 7월 20일입니다. 선생님 생일은 7월 20일이니까요. 기억해 주세요. 네. 안 뜨는 친구들 괜찮아요. 지금 연습이니까 다음에 하면 돼요. 김민우 친구 가장 빨랐어요. 김민우 친구.
혹시 제가 아는 김민우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빨랐습니다. 네, 다음 문제요. 선생님의 결혼기념일입니다. 선생님 결혼기념일. 선생님 결혼기념일 찍으세요. 찍으세요. 맞아요. 아, 눈올빼미 친구가 화면 자체가 맞지도 않아요. 싱크 때문에 좀 그런데 선생님이 다음에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갖고 오려고요. 그래서 그거 문제 할 때는 넣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맞힌 친구가 별로 없어요. 창생이의 레식 친구 빨랐네요. 좋아요. 많이 틀려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고향입니다. 선생님 참고로 충남 출신. 이거 그러면 답을 얘기해 주는구나. 네, 충남 출신인데 보기 전에 문제가 끝나. 맞아요. 문제가 안 뜸. 화면하고 안 맞아요. 맞아요. 많이 안 맞죠? 선생님 다음에는 좀 더 길게 갖고 와서 문제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청양이었어. 선생님 청양 출신입니다. 청양 사는 친구들 댓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청양 출신이에요. 선생님 아내의 고향입니다. 역시 저기예요. 한번 보고 맞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늘 친구 내일 다시 오시면 돼요. 네, 이제 문제가 보이나요? 문제 나가니까 지금 보고 이렇게 맞히면 돼요. 찍지 마시고 보고 맞히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내는 공주입니다. 애용 친구 빨랐네요. 그리고 빨리빨리 갈게요. 일단은 선생님 나이입니다. 선생님 나이예요. 조금 느려서 1초 남. 네. 30살 찍은 친구 많네요. 조심하세요. 선생님 29이에요, 아직. 네. 민영 친구 이름 불러줬어요. 김민영 친구. 컴퓨터 도현이밖에 안 보여요. 역사쌤의 키는? 선생님 키 뭘까요? 선생님들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신인철 친구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선생님 78이에요. 많이 맞추네요? 네, 포기하셔도 돼요. 이건 그냥 연습이니까요. 그냥 가시면 돼요. 이건 그냥 웃으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몇 살 때게요? 몇 살 때일까요? 선생님 몇 살 때일까요? 많이 맞추네요. 12살 때. 마지막 문제 갈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보거양 친구 만두예요. 민서, 건우, 연홍이. 이건 몇 살 때? 이건 저도 틀렸어요. 몇 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나요. 뱃살 도윤이 친구. 네, 뱃살 때예요. 네, 13살 때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카웃이라는 거 해본 친구들도 있고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걸 한번 선생님이 역사 문제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다이어트는 딱히 안 했고요. 알아서 네, 끝났습니다. 알아서 빠졌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 저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한번 이거를 테스트 해봤고요. 수업을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갑신정변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너무도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목요일 1교시예요. 다음 역사 시간은 목요일 1교시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녕.